과연 침대 방향이, 침구의 색상이, 침대의 위치가, 침실의 배치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미국의 백만장자들의 습관 중에서 이 침실, 침대, 침구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자들의 침실과 가난한 사람들의 침실이 너무도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부자들의 침실 어떻게 다른지 그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풍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침실의 풍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침실은 출세운과 애정운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출세운, 애정운,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부부의 애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친다면 늘 그 집안은 행복할 것이고 평안할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출세운이 좋다면 그 집안의 재물운은 자연히 넘쳐날 것이고요. 금전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고생할 일은 전혀 없을 테니까요.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은 이 침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집안의 풍수를 볼 때 제일 먼저 침실부터 봅니다. 침실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침실만 봐도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요. 자, 이제부터 침실의 풍수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침대겠죠. 침대의 머리 방향은 반드시 동남쪽이나 남쪽 방향으로 두어야지만 합니다. 서북쪽이나 서쪽은 아주 해로우니까 이쪽은 꼭 피하시는 것이 좋으시다는 거죠. 찬 기운은 귀신의 영역, 따뜻한 기운은 사람의 영역이다 라고 해서 풍수학에서는 구분을 짓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머리 방향이 이것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으니 여러분들 꼭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또한 과학적으로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햇살을 머리에 받으면 세라토닌이 증가되어서요, 활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예방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밝은 성격을 가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 흐름적으로도요, 먼지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서북쪽과 서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부분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방 안에서 먼지가 제일 많이 쌓이는 곳에 여러분들의 머리를 두어서 좋을 일은 없잖아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침대의 쿠션은 많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침대의 쿠션이 부를 상징하는 것이다, 재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이것은 우리의 풍수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침대는 잠을 자야 하는 공간이지 절대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은 성취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침대에는 잠잘 때 위에는 올라가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싶으시다면요, 소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쪽잠을 주무시더라도 침대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는 몇 시간 이상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올라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선비분들도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 침구를 펴지 않으셨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침대라는 것은 성취운을 말하는 겁니다. 과하게 오래 침대에 머물게 되면 오히려 이 성취운을 막아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꼭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침구의 색상은 반드시 따뜻하고 포근한 계열의 침구를 고르셔야만 합니다. 절대 청색이나 차가운 계열의 침구는 두어서도 안 되고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침실의 색상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요, 청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침구는 반드시 이렇게 청색이나 차가운 계열의 침구 피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지금 침구가 청색 계열이나 차가운 계열이라면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반드시 어머님의 품속처럼 포근하고 편안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완벽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죠.
엄마라는 의미는 우리 오행학적으로 보면 토행을 말하는 겁니다. 청색계열이나 차가운 계통이라면 이 토행과는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의미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한 편안함, 안락함, 포근함, 이 청색계열과는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도록 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침구는 반드시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가지런하게 정돈을 해두셔야만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연구에 의하면요, 백만장자들의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이 침구의 정돈이라고 합니다. 백만장자들을 조사해 본 결과요, 하나같이 그분들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이 침구의 정돈을 꼽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침구의 정돈이 가지런하게 매일 아침 잘 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약 300% 정도의 성취를 더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침구의 정돈 매일 아침 꼭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로, 침대 옆에 협탁은 가능하면 양쪽에 2개 다 있으면 좋은데요, 어쩔 수 없다면 하나만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협탁이 있다는 것은 시각적인 편안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협탁 위에 올려둔 조명은 절대 너무 밝은 것이었어도 안되고 너무 어두운 것이었어도 안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 조명의 색상 역시도 은은한 색상이 좋고, 또 불빛 역시도 은은한 불빛을 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서양의 논문에 의하면요, 침대 옆에 자그마한 퍼플색의 소모품을 둔다면 사람의 재물운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협탁 위에 자그마한 퍼플색의 소모품 하나 정도 올려두는 것, 서양의 풍수학이나 동양의 풍수학을 결합시키는 그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이 협탁 위에는 급한 메모를 위해서 펜 하나 정도 올려두는 것, 그것을 제외하시고는요, 절대 혼잡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두셔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요, 침대의 형태인데요, 이 침대의 형태는 철제의 느낌이 나는 침대나 또는 차갑거나 날카로운 느낌이 나는 침대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각이 지거나요, 굴곡이 많은 이런 침대들 역시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시는 순간은요,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지배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성격이 그렇게 변해가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 각이진 침대를 사용하시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늘 남들과 부딪힘이 많은 성격으로 변해갈 것이고요, 늘 남들과 다툼이 많은 성격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너무 굴곡이 많은 침대를 사용하시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의 성격은 우유부단해지게 마련이고요, 결단력이 부족한 그런 성격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사업의 성취와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성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도 꼭 신경을 쓰시고요, 침대 형태 역시 여러분들 한번 꼭 고려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보도록 하세요. 일곱 번째, 침대의 위치는 절대 출입문과 창문과 일직선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의 흐름은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이 기의 흐름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의 침대를 두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잠을 주무시게 된다면요, 절대 그 잠은 편안한 잠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기의 흐름이 많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무의식적인 감각 파동 역시도 강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침대의 위치 역시도 꼭 고려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보세요. 여덟 번째로, 여러분들의 침실에 큰 거울이 있다면 절대 여러분들의 정면에 바로 보이도록 그렇게 배치해 두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거울은 유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화오행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이 화오행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활동하고 변화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잠을 주무시는 것은 편안함, 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침대에 누우셔서 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싶은 생각이 생겨나신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편안한 쉼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풍수가들은 이 대형 거울이 침실에 있다면 배우자가 바람이 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침대에서 정면에 거울이 보이도록 그렇게 배치해 두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지 못하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9번째입니다. 침실 안에 화분이나 생명체 이런 것들은 두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잠은 어머니의 품속처럼 포근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또한 이 어머니의 품속이 토행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성장하는 기운, 자라나는 기운은 모고행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토행과는 절대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오행입니다. 물론 작은 화분 하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창문 위에 이렇게 올려두시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너무 큰 식물, 너무 큰 화분 이런 것들은 침실 밖으로 내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침실의 벽면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던데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머리맡에 큰 사진이나 액자 이런 것들 걸어두시면 안 됩니다. 시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진이나 액자, 시계 이런 것들은 침대의 정면이나 좌우 측면에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 머리맡에 걸어두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시계 같은 거 머리맡에 걸어두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이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계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모든 것들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실 뿐이죠.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머리맡에 시계 가는 소리까지도 다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또한 이 그림들, 사진들은 위험한 측면도 있겠지만요, 풍수학적으로도 아주 이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 사진, 액자, 정면이나 좌우 측면에 이렇게 배치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침실에 관한 10가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침실은 여러분들의 성취운과 행복운, 애정운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성취운은 끝없이 올라갈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행복운 역시도 끝없이 상승할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 부부간의 애정운도 좋아지실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가정은 늘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겠죠. 자,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대로 꼭 만들어 두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